자, 워크북 82페이지 합시다. 1번의 답은 very cold. 에이? 근데 이거 말고 이거 왜 했어? 그거 다 했어요. 2번의 답은 well. 3번의 답은 quickly. 4번의 답은 easily. 5번의 답은 정민기. 레이트. 예, late입니다. 늦게 도착하다. late는 그게 형용사 부사 둘 다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겁니다. late가 맞고요. 늦게가 맞고요. lately는 최근에란 뜻이에요. 이것도 다른 표현의 부사가 있습니다. 자, 6번의 답은 confidently. 그 다음에 7번은 never drinks. 그 다음에 8번은 am always. 그 다음에 9번의 답은 hard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부사에 약간 준부정어 느낌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10번은 beautifully. 왠지 이건 했는 것 같은데,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밑줄 친 부사가 꾸며주는 말에 동그라미 하시오. 1번 민기. 배우는 히든. 액티드입니다. 오. 부사는 명사를 안 꾸며준다 그랬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꾸며준다 그랬습니다. 2번 이지훈. 리슨 텍스. takes. 3번 이윤영. 리드. read. 4번 지원이. 그렇지. have. 그 다음에 5번 이재원. 레이트요. 뭔 소리 한데 5번이라니까. 아 올드맨.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사는 명사를 안 꾸며준다 그랬습니다. 틀린 사람 다시 적어놔. 부사는 명사를 안 꾸며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사는 명사를 안 꾸며줍니다.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5번 같은 경우에 여기에 밑줄 꺼져 있고 콤마 딱 들어가 있는데 얘가 부사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거는 무조건 문장 전체라고 봐주시면 돼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6번. 민선이 혹시 돼 있나? 답 뭐예요? 오케이, hard.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민기. 터치드. 오케이, touched. 부드럽게 만졌대. 그 다음에 8번 이지훈. hi. 그 다음에 9번 이윤영. 카모. 안 들려? 컴. came home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came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지원이. 발음이 안 되면 철자를 얘기하세요. 저거로. DANGEROUS. 자, 따라합니다. dangerous. 어. dangerous를 꾸며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여라. 자, 1번의 usually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얘가 이쪽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she usually drinks 부터 시작해가지고 morning까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조동사 뒤에 always가 들어가야 되니까 you should always 나머지 그대로. 그 다음에 3번은 seldom. 자, seldom인데 이것도 빈도부사 talks가 일반 동사잖아요. 그러면은 seldom. 그 다음에 talks 그대로 하고 나머지 그대로. 그 다음에 4번은 never가 들어갔죠. 얘도 일반 동사 앞이니까 John never wears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뒤에 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always가 비동사 뒤에 들어가야 되니까 Jesse is always polite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은 그대로 할게요. 6번은 일반 동사 앞이니까 open하고 여기 Sam하고 visit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Sam open visit his grandparents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올바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바르게 고치란다. 이재원이 1번 맞다 틀렸다. 맞아요. 네, 틀렸습니다. 베스트로 바꿔줍니다. 아하. 2번 이지훈 맞다 틀렸다. 틀렸어요. 어떻게 바꿔요? 헤빌리요. heavily y로 고치고 ly. 이윤영이 3번 맞다 틀렸다.
이건 맞죠? 우리는 서로를 거의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니까 보지 못한다. 그 다음 4번 민기 맞다 틀렸다. 맞다. 일반 동사 앞이잖아요. 다 틀렸죠. Sometimes play. 풀리는데. 자, 그 다음에 5번 최지원 맞다 틀렸다. 맞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갑자기라고 얘기할 때는 suddenly라고 해야 됩니다. sudden이라는 단어는 자 보세요. sudden은 형용사로 쓰였고 얘 뜻은 뭐냐면은 갑작스러운이란 뜻이에요. 갑작스러운. 근데 여기다 ly가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 다음에 6번 민선이 맞다 틀렸다. 맞죠 이거는요. 외로운이란 뜻으로 쓰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이재호이 맞다 틀렸다. 틀렸어요. 어떻게 해요? 오픈 테이크로. 오픈 테이크로 바꾸죠.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군요. 그 다음에 8번 이지훈 맞다 틀렸다. 틀렸어요. 맞습니다 이거는요. highly 하는 단어는 부사로 쓰였을 때는 높게가 아니고 매우란 뜻이죠. 우리는 매우 당신의 도움에 대해 고마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appreciate란 말은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이윤이 형 맞아 틀렸다. 틀렸다. 어떻게 바꿔? 해필리. 옳지. 해필리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원이 10번 맞다 틀렸다. 맞다. 네, 맞습니다. 라우들리 시끄럽게 이런 얘기니까. 8번은 동그라미예요. X예요. 동그라미 틀렸다 그랬잖아요. 틀렸어요? 네. 아, 이거 맞다 그랬잖아요. 체크가 안 되길래요. 네,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84페이지. 해가 밝게 빛나고 있다. shining 다음에 bright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지훈. LY. 어? LY. 발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rightly. 자, 그 다음에 이 공원은 아침에 매우 활기차다. 이지훈. very lively.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이용해서 쓰란 얘기는 이걸 그대로 쓰란 얘기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바꿔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very lively. 자, 그 다음에 3번. 로버트는 스포츠를 거의 보지 않는다. 정민기. 레얼리 워치. 레얼리 워치예요? 워치즈. 레얼리 워치즈죠.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정민기 씨. 자, 그 다음에 4번. 제이미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이윤이 형. 네? 이거 다 불러. 4번. 브레프만 아니에요? 브레프만. 아, 네가 했는 걸 얘기하세요. 브레프만. 브레이브요? 브레이블리. LY 들어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5번. 케빈은 공을 공중으로 높이 쳤다. 쳤다니까 과거형이에요. 얘는 그래서 hit the ball.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 얘기인데. 민선이 어떻게 해야 돼? highly 아니죠. high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high하고 그 다음에 저기 late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어디 갔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high하고 late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early 이런 것들은 형용사 부사가 둘 다 돼요. 자, 형용사 부사가 둘 다 돼요. 몇 번이고 쌤이 강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책을 맨날 첫날 숙제 쫓기듯이 그냥 앞에 거 쓱 보고 그냥 답 체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 숙제 다 했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 지식은 완전 꽝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아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왜 이게 답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셔야 되지. 그게 아니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말짱 꽝이야. 말짱 꽝이니까 할 때 제대로 해주세요. 분명히 하이하고 이런 거는 책에 다 있는 겁니다. 했는 거대로 봐야죠. 책 보고 볼락하면 제대로 봐. 자, 그 다음에 6번. 놀랍게도 이정원. 네, surprisingly. surprisingly입니다. 알겠죠? surprisingly. 그래서 여기는 surprisingly. 이렇게만 답 체크하면 되고 민선이 그거 뭐고 시간표 입하다 가야 된다. 이제 바뀌었다. 이게 월요일 4시 10분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스티브는 자주 그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 스티브 often 잊어버린다니까 forget습니다. 네. 잊어버렸다가 아니죠. 잊어버린다니까.
자, 그 다음에 B번. 오늘은 꽤 춥다. 지훈이, It is quite cold. 어? Quite cold. 안 들려. 크게 얘기해. It is quite cold. It is quite cold. 그 다음에 이준영 2번. 네? 안 했어요? 숙제? 아니요. 이거 숙제 아니었냐? Karen Karen is is kind. always 들어가야 되죠? always kind. 이거 한번 프린트 또 줘야 되겠네. 3번 민기. Swimming lesson starts really early. 잘했습니다. 첫 글자 대문자 쓰셨죠? 대답 없는 거 보기 안 했네. 썼어요. 그럼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죠. 네. starts really early. 그녀는 좀처럼 학교에 늦지 않는다. 지원이. She is late. 지원이. 오늘따라 왜 저래 열정적이야? 진짜. 장. 지원이 해라. Is hardly hardly late late for school. 자, 이재원 5번 해라. I will never forgive him. 옳지. 안 적어줍니다. 네. I will never forgive him. 안 돼. 그 다음에 6번. 그는 1년에 거의 10kg이 늘었다. He gained nearly 10kg. nearly가 여기서 거의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략이란 뜻인데요. 자, 칠판 잠깐만 보세요. 다른 표현이긴 한데 적어라. nearly, almost, 그 다음에 around. 이런 단어들이 보세요. 이런 단어들이 하나 더 적을게요. about. 이런 단어들 뒤에 숫자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숫자 표현. 그러면은 얘네들의 공통적인 뜻이 뭐냐면은 오. 약 또는 대략 또는 거의 이런 뜻이에요. about이라는 단어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about 제일 많이 접근한 게 뭐냐? 뭐뭇에 관해서라는 말을 많이 배우는데 이거는 뒤에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about 10kg 또는 nearly 10kg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대략 10kg 또는 거의 10kg 이런 식으로 의미가 바뀌더라라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입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관한 이야기. 자, 일단 여기서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이라고 했을 때 원급이라는 말에 이 원이라고 하는 표현, 즉 원급이라고 하는 표현은 형용사나 또는 부사 단어의 그대로의 형태입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은 말 그대로 뭐 뒤에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형태를 가지고 원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동사로 비유하게 되면 이걸 흔히 말하는 동사 원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study란 단어 그 자체를 얘기할 때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하듯이 여기서는 형용사 부사의 그대로의 단어를 보통 원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급이란 말은 왜 들어갔느냐?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뭐 누가 더 하고 누가 덜 하다 할 때는 보통 급을 나눈다고 얘기를 하죠. 뭐 영어로 치면 레벨을 얘기하듯이 그런 것처럼 뭐 1급, 2급, 3급 이런 것처럼 당연히 급을 나눈 걸 얘기하는데 그 급을 나누는 표현이 바로 형용사 부사예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원급부터 먼저 볼게요. 원급은 as much이 형용사 부사의 원급 다음에 as가 들어갑니다. 요거를 좀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주어 A가 있어요. 주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쪽에 as와 as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단어는 이 주어의 비교 대상이 돼요. 다시요. 주어의 비교 대상이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주어가 있고 주어의 비교 대상이 있으면 지금 대상은 몇 개가 나왔지? 2개. 2개가 나왔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이걸 원급 비교라고 얘기하는데 원급 비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어와 비교 대상이 서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키, 몸무게, 아니면 달리는 속도, 아니면은 뭐 먹는 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지훈이 키가 180이고 재원이 키도 180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180은 키가 크다라는 전제를 깔면 지훈이는 재원이만큼 키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보통 원급 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원급 비교도 부정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키가 170인데 윤영이 키가 190이야. 그러면 재원이는 윤영이만큼 키가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그럴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not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부정어 쓸 때는. 부정어를 쓸 경우는 not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책에서는 대부분 비동사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초등학교 때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딱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은 이렇습니다. 주어는 비교 대상만큼, 적으세요. 주어는 비교 대상만큼 형용사, 부사, 하다.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조건 적어라. 뭐뭐만큼 뭐뭐하게 저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다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as와 as 사이에는 반드시 형용사 부사가 들어간다 하는 거. 뭐 어떤 쌤들은 저걸 또 드림 달려가지고 뭐 형부가 거기 들어간다 하는데 언니 말고 오빠 말고 형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따구 드림 하는 분도 있어요. 한 7년 전에 나.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 하는 내용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분명히 주어와 비교도 같은 거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등 비교. 즉 같음을 비교할 때 쓰는 말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원급은. 저 원급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때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 나온 걸 지금 한다고요? 그거는 그 교과서가 미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급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 즉 글 쓰는 순서도 무조건 이렇게 가져야 돼요. 글 쓰는 순서, 이 기본 패턴을 잘 알아주셔야 되고, 다음 두 번째 비교급은, 자 비교급은 이렇습니다. 그대로의 형태라기보다는 형용사 부사 다음에 어떤 철자가 들어가는데 er이라는 철자가 들어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more이 들어가고 형용사 부사의 원급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긴 거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런 비교급은 말 그대로 주어와 비교돼요. 자, 똑같이 써드릴게요.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자, 똑같이 주어가 들어가고 동사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형용사 부사에다가 철자 er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뭐뭐보다 하는 than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 비교 대상이 들어가요. 비교 대상. 그러면 얘 마찬가지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렇습니다. 주어는 비교 대상보다 더 뭐뭐하다 또는 덜 뭐뭐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원급은 같은 걸 비교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비교급은 어떤 걸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우열 비교라고 얘기를 해요. 우열 비교. 누가 우등하고 누가 열등한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거. 자, 재원이는 윤영이만큼 키가 크지 않다. 이 말인즉슨 그럼 재원이는 윤영이보다 키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더 작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작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short라는 단어를 넣었다 칩시다. 이건 적지 마세요. short라는 단어를 넣었다 치자. 근데 아까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라고 할 땐 short를 그대로 써도 돼. 그런데 뭐뭐보다 더 작다라고 하게 되면 뒤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er이라는 표현이 무조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than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경우.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비교급은 이런 식으로 쓰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모음 알파벳 철자가 A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때는 그냥 er를 쓰면 돼. 그런데 지금 밑에 잠깐 표를 잠깐만 보세요. 표.
D번에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법에 거기 보시면 쭉 내려가서 볼게요. 거기 보면은 3음절 이상의 형용사와 부사와 OUS, FUL 등으로 끝나는 이음절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를 쓴다? 비교급이라면 more를 쓰고 최상급이라면 most를 쓰는 거예요. 비교급이라고 하면 more를 쓰는 거고 최상급이라고 하면 most를 쓰는 거야. 이거는 더 뭐뭐하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기 잘하? 그럼 똑바로 앉지? 네. 자, 그래서 more, most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거 철자 쓰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가 만약에 길다, 그러니까 음절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이걸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되게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알파벳 철자 중에서 A, E, I, O, U 요게 대부분 모음 발음이 많이 돼요.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 있으면 그냥 more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interacting. 자, 이 단어에서 지금 알파벳 모음 개수 불러봐. 몇 개 있어? 4개. 4개 있죠. I, E, I 있죠. 네. 그럼 저런 경우는 interesting어가 맞아요? more interesting 맞아요? more interesting이 맞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게 more interesting이 맞는 거고 그렇다고 interesting업 하면은 발음이 되게 길어져. 그래서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럴 때는 more를 써준다. 물론 최상급을 쓸 때는 most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맞고요. 자, 그래서 이 비교급은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칠게요. 어디냐면은 비교급 앞에 much, still, far, a lot, even 등을 써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표현 요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재원이 키가 170이었는데 윤영이 키가 3m라고 한번 쳐봅시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거 압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뜩 봤는데 윤영이 키가 3m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재원이가 윤영이를 볼 때 이 정도로 올려서 봐야 되거든요. 야, 이런 식으로 봐야 돼. 너 정말 키가 나보다 훨씬 더 크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경우에 쓰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설명하실 때 자, 따라해보세요. 마치 마스티 랄라파 라고 이렇게 외우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지금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치 마스티 랄라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마치 마스티 랄라파 멋지 스틸 라. 아니 내 발음을 그대로 따라해 그냥. 못하겠어요. 마치 마스티 랄라파. 멋지. 여러분 이러는 나도 참 부끄러운 거 압니다. 근데 기억력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마치 마스티 랄라파. 아니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힘드네 진짜 마스가 벗을라 하지 진짜. 머치, even, still, a lot, far. 멋지 입은 스틸러라파. 멋지 입은 스틸러. 멋지 입은 스틸러라파. 뭐? 마치 이번 스틸 랄라파. 멋지 입은 스틸러. 여러분 이거 집에서 밥 먹다가 여러분들 열심히 외우시면요 밥 몇 알 정도 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그게 정녕 귀찮으시면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샘파. 네, 샘파. 아예. Still, even, much. 그다음 뭐예요? Far, a lot 이런 식으로. 멋지 입은 스틸러라파.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아니 이거 누가 가르쳐줬냐? 우리 대학교 교수님이 가르쳐주셨어 옛날에. 아니 교수님 목소리가 좀 특이하셔가지고 자 따라해보세요. 마치 마사지 랄라파 이런 식으로. 거짓말 아니라 싫어합니다. 진짜 목소리 정말 그러세요. 자 내고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너는 왜 내 말을 똑바로 안 듣냐? 너 나한테 반항하냐? 이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많이 들었을걸? 근데 이 얘기를 정민기는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별로 안 믿고 있는 거지 지금. 마치 마사지 랄라파. 만약에 이거 문제 나왔는데 여러분 틀렸다 그러면 이거 100번 녹음시키다가 미친 사람이겠죠, 그죠? 자, 머치 입은 스티어 람바. 그래서 얘 단어 뒤에는 비교급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는 안 된다,
베리는 안 됨. 적어놓으세요. 베리는 안 돼요. 베리는 원급이나 최상급에서만 강조할 때 쓰는 거고 비교급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이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경우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재원이가 100m를 10초에 달리는데 아니지 10초란다. 9초에 달리는데 윤영이가 100m를 18초에 달려. 그럼 거의 총알급이죠. 그죠? 그죠? 당장 지금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도 되는 그럼 9초를 찍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9점 몇 연 이런 건 있어도. 자, 그래서 비교급은 저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잘 봐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상급은 보세요. 최상급은 거기 더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더. 최상급은 보통은 몇 개를 가지고 쓰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원급, 비교급은 항상 대상이 두 개였어요. 주어하고 비교 대상 한 덩어리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최상급은 무조건 몇 개냐면은 3개 이상이에요. 3개 이상. 3개 이상. 아우 복습하신다. 고생 많습니다. 마치 박사질할라 빵. 자, 그래서 최상급은 보통 어떻게 쓰느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더가 들어가는데 요 더도 괄호를 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형용사 부사에 철자 est가 들어가거나 단어가 만약에 길다면은 most를 쓰고 형용사 부사에 원급을 써주거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뒤에 in이 들어가거나 of가 들어가거나 that이 들어가는데 요건 아마 안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요건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보시게 되는 거라서 in과 of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in은 저기 책에 있어요. 단체, 집단. 그래서 한 단체 내에서, 한 집단 내에 해석하니까 무조건 in이 들어가게 되면 단수 명사를 써야 되고 of 같은 경우는 뭐뭐들이야. 뭐뭐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윤영 키가 3m라고 그랬는데 윤영이는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 이러면은 in my class라고 하면 되는 거지만 만약 여기 사람이 6명이에요. 그러면은 윤영 is the tallest 그 다음에 of를 쓸 거라면 6 students 이렇게 들어가야 돼. 6명의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보너스로 일단 미리 설명드릴게요. 여기 that은 뭐뭐가 뭐뭐 해본 것 중에 한마디로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경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키가 제일 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윤영이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키가 가장 크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비교급, 최상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법에 대한 설명은 내가 다음 시간에 하기는 하겠지만은 미리 내가 숙제를 말씀드릴게요. 숙제는 워크북 빼고 108부터 해서 115까지. (115까지입니다) 내일 듣기예요. 내일은 듣기입니다. 아, 그리고 듣기 끝나고 나면 일단 새 듣기 책은 잠깐 스톱을 할게요. 아시겠죠? 그 추가 진도 좀 더 빼고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